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정보 하나 드리려고 인터넷 방송을 좀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또는 도시 지역에서 땅을 구입해서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시든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든 땅을 구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례 3개를 검토하면서 이제 그쪽은 도시 지역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비도시 지역들인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땅들을 제가 사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 사례들은 이제 지분으로 땅을 쪼개서 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또 도로가 없는 땅들은 좀 사지 마시라. 이제 맹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방송들을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건축할 수 없는 그런 허가 나기 힘든 이제 그런 땅들, 이제 공익용 산지라든가 태백산맥 저 꼭대기에는 집 지을 수 없잖아요. 자연공원 구역에다가 내가 집 짓고 별장 짓고 멋있게 그 경치 보면서 살고 싶다? 나만 경치 누리고 싶다?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땅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는 조금만 알면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알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땅들은.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알려드린 것인데, 오늘은 그런 땅을 구입할 때 내가 집을 짓든 귀농을 하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땅을 사시는 것인데, 또 투자 목적으로 사시기도 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사시기도 하고, 그 땅을 살 때 그 땅의 이제 내력과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직접 가서 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남 얘기만 듣고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획부동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정말 혹하기도 해요. 정말 좋은 땅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언제 한번 도봉구 쪽에 있는 땅이었었는데요. 임야였었거든요. 땅이 서울 시내인데 25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 싸다 좋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집원을 누구한테 받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확인해 보니까 공익용 산지에다가 비오톱 1등급 딱 찍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 소개하신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소개를 해주고 좋다고 사라고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줄 알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자기 부모, 형제, 일가 다 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기획부동산에 그 일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다 땅 매매하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땅들이 지분으로, 그런 땅들이 공사할 수 없는, 이 허가 낼 수 없는, 개발할 수 없는 땅들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은 알려드려야 투자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들인데, 그래서 땅의 그 내력,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가면은 높이 축대를 쌓았다는 것은 그 축대 위에는 다 흙을 돋운 거예요. 흙을 갖다가 메꿔가지고 그 땅을 집안을 다져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져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잖아요. 그 땅을 잘 다졌는지. 또 일반 콘크리트 동벽이 아니라 보강 동벽 같으면은 그 블럭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에 그리드를 이제 다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또 집안을 잘 다졌으면 이 땅이 물러져서 진흙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토질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땅의 내력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 땅이 있으면은 침수 지역이라든가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가을이나 겨울엔 괜찮은데 여름에 보니까 그 땅이 물줄기예요. 물줄기인 땅에다 건축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고. 여름에 보니까 물이 한정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물골이 생겨가지고. 딴 때는 몰랐어요, 봄에는. 근데 여름에 장마철 되니까 산에 내려오는 물이 글로 다 쏠리네요. 집 터 있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한참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땅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시 지역 같으면은 그 주변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고, 이제 비도시 지역 시골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을 분들이나 또 마을 이장님이나 그쪽 동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변 시세를 또 이제 확인을 해야죠. 얼마나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 가격이 올바른 가격인지 제값 주고 사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값 주고 정당한 땅을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살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땅을 판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땅인데 그걸 싸게 팔고 싶겠냐고요. 그 싸게 나온 것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낼 수 없다든지,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도라서 건축 허가를 내려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 땅 주인한테 뭔가 사용료를 지료를 내고 써야 된다든지, 또는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이제 정상적인 땅 같아도 하수 처리를 할 수 없는 땅인지, 하수 처리가 안 되면 또 건축 허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싸게 나온 것들은 싸게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싸게 나온 것들은 비싸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적정 금액에 사고 있는지를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꼭 몇 군데를 들러서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꼭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라. 그 저번에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그 북한 강변에 굉장히 좋은 도로 강변에 집을 짓기만 하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로드뷰로 이제 봤지만 보니까 이 낙석 방지 펜스가 쳐져 있고, 근데 어떻게 글로 진입 허가를 내주겠냐고요. 만약에 글로 진입 허가를 내주면 이 관계 공무원은 자기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내줄 수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 가정을 하자면 이제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 날 수가 없는 땅이지만, 그런 땅들은 가보지 않고 지적도 상으로 보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땅이. 저 평면도상으로 보니까. 근데 가서 실제로 로드뷰만 딱 봐도, 실제로 가서 보기만 해도 그런 땅들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가서 보고 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동산 구입 전에 지적 공부를 확인하라. 지적 공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또 등기부 등본,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물론 많이 아시고 다 아신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맡기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놓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이나 저쪽 북한 강변이나 이제 남한 강변이나 뭐 그 한강 수계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 복잡해요, 굉장히. 그 땅들이 막 그 수지름 총량제 해가지고, 저쪽은 분명히 집을 지었는데 아니 내 땅 허가 내려니까 허가가 안 나네. 수질 오염에 대한 하수량이 이 지역에 총량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집이 10채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땅은 20채 질 수 있는데 10채 딱 지으니까 더 이상 집을 못 짓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맡기기도 맡기지만, 내가 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면 협상이 되고 협의가 되고 또 물어볼 수 있고,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먼저 보고, 지적도를 보고, 그 다음에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이제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고 그 용도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땅을 사야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그렇지 못한 땅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좀 풀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 땅인지 확인하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하는 부분은요, 넓이가 4m짜리에 그 대지는 2m를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이 4m가 안 된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비도시 지역이나 저 시골이나 읍면, 리 이런 데 내려가면 4m가 안 돼도 현황상 도로 3m 가지고 그 농로 가지고도 이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도시지역, 그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좀 차이인데, 그렇긴 하지만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또 4m라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도로가 있는 땅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도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건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최소폭으로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m 도로에 반드시 2m 이상 접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막다른 도로 같으면 조금 틀려요. 길이가 35m 넘어가는 막다른 골목 같으면 또 6m 이상 확보하는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은 4m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4m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4m가 안 되면 4m가 될 때까지 내 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집 앞에 도로가 2m예요.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2m짜리 땅 같으면 내가 2m를 더 내줘서 그 도로에 기본 4m를 확보를 해줘야 내 땅도 건축허가 나고 그 앞에 집도 건축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4m 폭에 미달이면 4m 폭을 맞추기 위해서 내 땅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을 살 때 내 땅이 100평인데 도로로 내줘야 될 부분이 10평이다 그러면 그 10평만치 동일한 금액을 주고 내가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로 내줘야 될 부분들, 내가 내 돈 주고 사지만 내 땅으로 쓰지 못할 부분이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땅을 사는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 협상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토지를 구입하시려면 기반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건물이 집만 있다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쓰죠. 전화가 있어야 통신을 쓰죠. 또 수도가 있어야 상수도를 쓰죠. 썼으면 또 가정집에서 나오는, 또 집에서 나오는, 우리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그 하수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수 처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라는 것도 이제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 하수 처리를 그 공공 관로로 이제 연결해서 다 처리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또 안 나요. 개발행위 허가는 이제 그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련된 그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좋아했는데 이 하수 관로가 안 돼 있으니까, 관로를 내 가지고 이 하수를 버리려니까 막 저쪽에 막 500m, 1km 밑에 있는 거기까지 이 하수 관로 묻어 가지고 그 허가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하수 처리가 되는지, 또 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도가 들어오면 좋은데 수도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럼 수도 안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허가내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집은 있는데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런 지역은 보통 지하수를 파고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물이 오염된 지역 같으면은,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오염된 지역 같으면은 건축허가 안 나요. 계획관리지역, 시골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땅 파니까 물이 안 나와요. 또는 땅 파니까 물은 나오는데 오염이 돼 있어요. 땅 파서 지하수 파가지고 무조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지역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 파서 개발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또 지하수 파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지질 지반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흙을 돋아서 쌓아놓은 지가 오래된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m, 2m 성토를 했는데, 또는 이제 더 높이 이제 5m 막 성토를 했는데, 땅이 비만 오면은 물을 먹고 막 진흙탕처럼 변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섰을 때 이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땅에서 지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내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에 대한 보강공사, 지내력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안 상태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짓지만 토목공사가 또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옹벽을 세워야 되는지, 또는 성토를 해야 되는지, 이 잡석 다짐을 해야 되는지, 또 흙이 안 좋아서 흙을 치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토목공사는 이게 건축비하고 별도로 또 이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본인이 가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토목공사가 된다 그러면 건축 그 허가와 별도로 또 개발행위 허가가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 구입하기 전에 필수사항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땅의 내력과 주변 시설을 확인하라. 또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결정하시라. 또 부동산 구입 전에 지적 공부를 확인을 해라. 토지 이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토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를 체크를 해봐라. 또 도로가 있는 땅인지 확인해라. 또한 그곳에 개발하려면 기반시설이 있는지, 기반시설을 설치 가능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 방송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 기본적인 내용 때문에 손해를 봐요. 돈이 묶이고 토지 투자를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일반인으로서 조금만 알면 손해보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토지 투자하시는데 이 초보자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풀어갈 예정이니까 많이들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